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진행 절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듣다가 보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바로 조합으로도 갈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가능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국투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고 26년간 250여 개의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 조합 관련 자문 또는 소송을 수행한 경험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정비사업 진행 절차 여러분 이 표는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보시겠는데 지금 강의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부분.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구나 라고 피부를 느낄 수 있는 그 단계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민우 변호사가 강의될 내용을 키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를 조합으로 하는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조합 설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면 사업이 빨라질 수가 있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홈페이지인 r119co.kr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나홀로 소송 부분입니다. 이거 지나서 왼쪽에 보시면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부분이 쭉 나오는데요. 제1강 부분을 클릭하시면 그 안에 차곡차곡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추진위원회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제가 개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90% 이상 분이 추진위원회가 뭔지를 모르고 계세요. 자,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총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해달라고 신청하면 관할관청에서 승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동의자가 일단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때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어느 것을 얘기할까요? 자, 추진위원회가 어느 걸까요? 추진위원회 이 중에 어느 부분입니까? 첫 번째 1입니다. 동의한 사람들 부분이 추진위원회다. 1. 2. 미동의한 사람들이 추진위원회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전체 총 토지등 소유자 전체가 추진위원회다. 3. 다시입니다. 1번 동의자 2번 미동의자 세 번째 전체 네 번째 답 없다. 여러분 웃기죠? 공인중개사 시험이나 다른 시험 때 객관식에 보면 답 없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답 없다. 자, 1, 2, 3, 4 중에 어느 것이 맞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속으로 1번, 2번, 3번? 1번일 거야. 3번일 거야. 이렇게죠. 정답은 4번. 답 없답니다. 추진위원회는 동의자의 전체도 아니고 미동의자는 더더욱 아니고 소유자 전체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추진위가 왜 지금 동의한 사람도 아니고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아파트 동대표회의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 반장 모임. 반장 모임은 누가 가죠? 반장이 갑니다. 그죠? 초등학교 6학년 반장회의 그러면 6학년 각 반의 반장들이 모이는 거죠. 추진위원회는 뭡니까? 추진위원들이 모이는 회의가 추진위원회예요. 그럼 추진위원회는 뭐냐? 총 토지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숫자로 많아봤자 100인 정도로 해가지고 추진위원을 뽑습니다. 그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체가 추진위원회인 거죠. 그러니까 동의자 과반수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1000명이라면 동의자 과반수면 501명 정도면 과반수가 되죠. 501명 중에 1000명 중에 10분의 1은 100명입니다. 100명들만 모인 이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추진위원들로만 구성된 회의체죠. 그래서 동의자 전체도 아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가 굉장히 제약되어 있고,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업무는 거의 대부분이 주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추진위원들로만 모인 것이 추진위원회다라는 개념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만드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승인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보다 제가 간단하다 말씀드렸죠?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방법이? 자, 매년 발간되는 정비사업 법령해설집을 보면 제가 쭉 써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도시및 주광역 정비법 31조로 보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면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시기가 나와 있죠.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명령을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당구수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조합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언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어떻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자, 국토교통부령이 어떻게 정하는 데 있느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의 업무,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국토교통부령은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별지 4호 서식의 조합 설립 추진회 구성 동의서를 사용해서 받으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별지 4호 서식을 보고 거기에 채울 거는 채워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를 받은 다음에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관할관청이 내면 승인한다 그러고 뚝 떨어지는 게 추진위원회입니다. 자, 별지 4호 서식이 뭐냐? 별지 4호 서식이 이렇게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하면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자세히 확대해서 볼까요? 먼저 보면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위조를 하니까 행정기관에서 보고 이걸 이제 연번을 붙여줘요. 근데 연번은 백지에다가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 밑에 보시면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 감사, 부위원장, 추진위원을 적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100명의 추진위원을 적으려고 그러면 백지로 받은 다음에 일일이 100명을 다 적을 수가 없고 그 100명 적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추진위원장이 내가 위원장 하겠습니다. 당신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위원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다면 누구? 그 다음 추진위원 쭉 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름을 다 받아가지고 워드로 딱 쳐요. 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가지고 여기에 연번을 주십시오. 해야만 관할관청에서 줍니다. 아니지 그냥 하면 줄 수도 있겠지만 생고생을 하는 거죠. 봤는데 다 적어야 되니까 백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백지를 놔두고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받은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집어넣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보면 추진위원회 업무가 어떤 것이다. 운영규정인 별첨으로 첨부한다. 그 다음에 동의 내용이 어떤 것이다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대가 있어요. 인쇄. 다 이렇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필로 이름 적고 지장 찍고 그 다음에 신분증명서 사본을 한번 첨부한 다음에 과반수를 걷어가지고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제일 앞편에 나오는 동의서 하는 사람이 다 인적사항 다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의서 양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다가 추진위원장, 위원, 감사, 추진위원회 이름을 미리 다 정한 다음에 프린트해서 가지고 간 다음에 다 과반수 받아가지고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리고 추진위 운영규정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대신 세 번째, 공공지원제도가 적용되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선출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먼저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관할구청장이
추진위원회의 예비추진위원장하고 예비감사선거를 주민총회를 열어가지고 먼저 실시를 해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관할 구청장이 선정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주민총회를 열어서 예비추진위원장하고 예비감사 입후보를 다 받은 다음에 투표를 해서 먼저 뽑습니다. 그러면 예비추진위원장하고 예비감사가 먼저 뽑히죠. 뽑히면 그 사람이 아까 보신 동의서에다가 추진위원들을 섭외한 다음에 추진 이름을 다 적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프린트한 다음에 연번을 받아가지고 과반수를 얻으면 되죠. 왜냐하면 예비추진위원장하고 예비감사를 선출할 정도로 주민총회가 성사가 되면 대부분 과반수 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안 할 수도 있느냐? 추진위원회 구성을 안 할 수도 있느냐? 자, 우리 하지 말자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법의 31조 4항에 보면 나옵니다. 정비사업에 대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언제?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아직까지 내용이 없어요. 오로지 서울특별시에서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을 설립하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기준이 지침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추진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한다. 정비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를 유념해 두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매일 저녁 8시 15분에 각종의 내용을 올릴 테니까 김조영으로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강좌 보고 있는 것 중에 더보기 난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1-1강좌 들어가면 1강부터 마지막 강에 쭉 순서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